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진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분석해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찾아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분께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관심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둔 자만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된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뿐만 아니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AI 무료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이 자료집 하나만 보셔도 2023년도에 가장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AI 섹터를 수익 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AI 시장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가장 그의 핵심이 되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대한민국 국내에는 네이버까지 이슈와 함께 어떤 AI 제품들을 내놓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싹 다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서 만들어 놨으니까요. 해당 무료 자료집을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AI 로봇 세계 1위 바뀐다. 이제 최근에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보적인 지위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바뀝니다. 매년 27% 급속 성장, 삼성도 탐내는 기술을 가진 이 기업 563조 대박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통계치에 따라 좀씩 다르겠지만 매년 30에서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한 50%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섹터마다 좀씩 다르겠지만 특히나 AI가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최종적으로는 500조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해당 시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될 만한 아직 고가에 있지 않고 저점에서 우리가 사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오늘 준비했으니까 이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섹터는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이야기가 돌 정도냐면 굉장히 많은 규제들을 무시하고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물론 뭐 그 제품을 내놓지 못하겠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윤리팀이라는 게 있거든요. 말 그대로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의적인 것을 지키면서 우리 하자라는 쪽이겠죠. 근데 AI 이 윤리팀이 해체돼 버렸습니다. 팀원 전원 해고라는 내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10월 30명이던 AI 윤리팀 규모를 7명으로 축소한 데 이어서 최근 이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윤리팀의 활동을 이처럼 빠른 결정과 과감한 추진력을 요구하는 신제품 출시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오픈 AI가 15일 공개한 챗 GPT-4도 검색 엔진 빙에 가장 먼저 도입하는 등 경쟁사보다 발빠른 대응 중입니다. 이 매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윤리팀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해고된 이유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 업체보다 먼저 AI 제품을 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문제는 덜 중요하게 여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구글에게서 검색 시장을 뺏어오겠다라는 의지가 좀 느껴진다라고 봐요. 물론 이 중간중간에 잡음과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로봇 AI한테 만약에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 "너네는 우리 사람을 조금 더 이롭게 한다는 명분 하에 사람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니? 라고 질문했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런 윤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AI한테도 대답이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히려 우리가 편리하려고 AI를 썼다가 AI에겐 통제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건 영화들을 통해서 꽤 많이 봤죠. 이게 되게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가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 근데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요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빠르게 제품을 내놓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그때 가서 해결하자라는 쪽으로 그림이 바뀐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한민국 정부도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정부 첨단 로봇 산업 육성 본격화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규제 때문에 웬만한 업종이 성장하지 못하는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규제 혁신 방안 발표, 4대 핵심 분야 중 개선 과제 대폭 확대, 2030년도 로봇 시장 규모 지금 이제 109조, 신규 개선 과제 지속 발굴, 4대 핵심 분야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 보조, 인프라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대폭 확대해서 51개 과제를 도출. 그 중에서도 특히나 51개 개선 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그냥 빠르게 해결해 버리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과감한 규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도 현재 이런 AI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국은행이 좀 굉장히 의외였는데 한국인이 최근 도입한 회의록 자동 작성 AI 속기록이 대표적이라고 보는데요. 방대한 기존 데이터를 딥러닝에도 해서 인도, 멕시코 등 나라별 특징이 있는 영어 악센트를 잘 알아듣고 회의 때 나온 영어 음성을 쉽게 문서화시킨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인공지능 언어 기술을 활용해서 하루에 70여 개 언론사에서 쏟아지는 4천여 건의 기사, 연간으로 따지면 100만여 건의 기사를 텍스트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뽑겠죠. 핵심 정부 기관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까지도 전부 다 도입하는 거의 뭐 IT 기업 거의 수장들이 할 만한 일을 지금 한국은행에서 직접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AI의 혁신 변화가 우리 사회를 빠르게 바꿔나갈 것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AI가 은행원을 대체할 수 있을까? 챗 GPT에게 물었다. 챗 GPT는 예를 들어서 행원이 일일이 처리해야 했던 작업을 AI가 자동화할 수 있어 은행원이 시간을 절약하고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했죠. 지금으로서는 완벽한 대체는 불가능하나 향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모두 AI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 은행 업무,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규제 혁신이 적절하게 풀리는 것이 핵심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뭐 전 챗GPT가 정말 좋은 소리 해줬다라고 좀 생각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마음에 없는 소리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현실을 모르는 소리죠. 챗GPT가 하나 실수한 건 있어요. 은행원이 지금 당장엔 일일이 처리하는 일을 AI가 자동화 시켜줄 수 있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은행원이 시간을 절약해서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필요 없는 은행원을 잘리거나 안 뽑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게 되면서 더 고용 인원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AI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아마 하나의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적용되고 만들어지고 있고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AI 수준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중국도 못 따라가고요. 한국도 못 따라가고 이스라엘도 못 따라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그냥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고민인데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AI 기능을 만들어내서 하는 게 가능할까? 특히나 은행 같은 곳들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풀었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고 봐요. 완성된 AI 플랫폼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 그리고 삼성 정도가 삼성 뭐 LG 이런 대형 회사들만이 AI에 대해서 스스로 구축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 카카오 같은 경우 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 해외에 있는 AI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구글 vs MS AI 전쟁 카카오는 이걸 선택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둘 중 마이크로소프트의 AI를 선택했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이 녹아 들어간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도입했는데요. 실용화 가능성이 커진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을 본사와 계열사의 전반에 녹여내기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AI를 활용한 서비스로는 카카오톡 내 AI를 활용한 개인 비서 서비스 조르디와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 카피 작성 서비스, 이미지 생성 모델인 칼로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배경들을 활용하는 등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업무에서부터 벌써 시작될 건데요. 나중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 지인 땡땡땡땡땡땡 A, B, C, D, E에게 내가 지금 도착 장소에 지금 가고 있다라는 카카오톡을 보내줘라고 하면 자동으로 뚜루루룩 보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까지 나중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시 몇 분에 예약을 해서 보내줘라는 요런 기능들까지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지금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합된 단어가 아니라 아무 말이나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이제 챗 GPT 시장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한 AI는 제대로 알아들으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결국에는 언어와 언어로서 좀 마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AI의 종착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건데 지금 현재는 아직 사이버 공간,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카톡을 보낸다든가 이미지를 보낸다든가 혹은 이미지를 생성한다든가 혹은 소설을 생산한다든가 이거 다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온라인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AI 종착지는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꿔주는데 요게 요런 데까지가 오프라인에서까지 AI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우리의 변화를 삶을 바꿔내는 것이 최종 종착지라고 좀 생각합니다. 즉 뭐 되게 어렵게 돌려 설명드리는데요. 결국에는 로봇이라는 겁니다. AI 로봇처럼 가는 게 최종 종착지입니다. 구글 사람처럼 보고 듣고 움직이는 로봇 제어 인공지능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언어와 시각 그 인식 기능을 동시에 갖춘 멀티 모달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언어 모델 팜2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제 재교육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서랍에서 과자를 꺼내와 같은 복잡한 명령이 주어지면 언어 분석과 컴퓨터 비전을 기반으로 행동을 계획 생성 여기까지가 지금 요즘 챗 GPT가 보여주고 있는 정도죠. 물론 뭐 구조가 근본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행동입니다. 지금은 행동을 계획해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봇 AI는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한 뒤에 그 과정을 인간이 개입해서 시각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별도의 주석을 달 필요가 없이 스스로 자율적인 거동이 가능하게 된 거죠. 즉 서랍에서 과자를 꺼내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결국에는 AI를 탑재한 로봇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5G 특허와 힘싣는 삼성, LG전자 로봇 AI 포트폴리오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삼성의 행동을 보시면요, 주요 먹거리를 바이오 쪽하고 요즘에 뭐 또 2조 들여가지고 바이오 공장 짓는다. 이제 약물 생산 공장 짓는다라고 해놨죠. 그리고 지금 다음이 로봇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삼성전자 올해 로봇 사업 다양화, 삼성 AI 챗 GPT 시너지 기대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면요, 좀 구체적인데요. 로봇 힘 싣는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늘려 인수설 솔솔이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통주 최근입니다. 91만 3,936주를 주당 3만 400원에 장외 매수했다라고 오늘 16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3월 달입니다.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율은 10.2%에서 최종적으로 14.99%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뭐 15%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제 거래소에 공시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요. 다양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만큼만 해놓은 겁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그리고 또다시 추가적인 인수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콜옵션 조건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도 어제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만약에 행사하게 되면 지분율이 59.94%까지 늘어날 수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정말 인수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도대체 뭘 하는 기업이냐? 말 그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 감속기, 로봇의 관절이라든가 그 이외에 원래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핵심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부품들을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특허를 만들고 기술 개발을 많이 해왔던 기업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뛰어나 있지만 하드웨어적으로 특히나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이 이런 기업을 인수한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방금 전에 봤던 기사 내용을 한 번 더 읊어보면 삼성이 어떤 행동을 할지가 큰 그림이 잡혔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올해 로봇 사업 다양화, 삼성 AI와 챗 GPT가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삼성 AI가 독보적으로 자신의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로봇을 움직이기보다는 다른 AI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AI 서비스들하고 함께 시너지를 일으킨다, 사용한다는 거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과거가 생각났어요. 바로 뭐냐면 삼성전자가 원래 자체적으로 자신의 이제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만들다가 바다폰이라고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건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소프트웨어를 들어서기 시작했냐? 바로 안드로이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뭐 옛날 썰을 들어보면 사실 안드로이드도 대한민국 기업 중소기업 중에 하나라고 했다고 보죠. 이 기업을 구글이 인수해 와서 구글 안드로이드를 개발시켜서 결국에는 전 세계에 거의 애플하고 견줄 수 있을 만한 운영체제를 만들었죠. 결국에는 구글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하드웨어 기계에 장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동을 동일하게 반복할 거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어요. 이번에 AI 인공지능을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오픈 AI든 누구에게든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자신들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서 탑재시킬 해당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서서 여러분에게 보셨듯이 카카오의 행동하고 딱히 다르지 않은 거죠. 지금 당장 이만한 기능을 만들어낼 수 없다 보니까 이러한 선택을 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삼성은 이 소프트웨어보다는 AI 인공지능을 근본부터 키우기보다는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인수의 1순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드웨어 생산에 집중할 것이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뭐가 로봇 시장이 더욱더 빠르게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은데요. 2021년도 세계 소비자 서비스 로봇 시장 25% 성장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서 2025년 연평균 시장 성장률 27%까지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가 최근 발표한 지면제 5의 LOT 이게 보통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서비스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소비자 서비스 로봇 시장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25% 성장했다고 합니다. 향후 4년간 연평균 2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주는 진공 형태의 로봇 청소기가 로봇 산업에서 주로 이루며 전체 소비자 서비스 로봇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로봇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시장이 커지고 먹거리가 증가하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청소 로봇뿐만 아니라 안내 로봇 혹은 도우미 로봇, 가사 보조 로봇 혹은 노인 돌보미 로봇 같은 다양한 로봇들을 계속해서 내놓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고 실제 계획을 발표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이번 4월 달쯤에 저는 매년 4월마다 삼성이 로봇 신제품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 실제 4월 이후로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번 연도에는 예정대로 가면 서빙 로봇을 발표해야 되거든요. 요것까지 발표될 수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로봇 서비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들 중에서 핵심 기술이 뭐냐? 특히나 제가 지금 이미 로봇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갔는데 특히나 감속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감속기가 잘 돼 있는 로봇 관절입니다. 관절을 잘 만드는 기업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이런 종목이 이미 많이 급등했고요. SBB 테크 최근에 굉장히 잘 급등하는 이 종목도 다 감속기 관련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이 이미 다 올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기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새롭게 건들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카메라인데요. 앞서서 제가 구글의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읽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구글 사람처럼 보고 듣고 움직이는 로봇 제어 인공지능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인데 해당된 내용에서 결국에는 자신이 AI를 통해서 행동을 어떻게 행동할지 분석을 하겠죠. 근데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주변 상황을 뭐로? 카메라로 파악해야 됩니다. 카메라로 가져온 그 찍어낸 그 영상을 가지고 영상 분석도 해야겠죠. 그래야지만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와 관련된 기업들, 저는 영상 분석과 카메라 기업들이 아직 덜 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해당된 기술이 조금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작은 종목부터 큰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좀 묵직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LG 이노텍이 주가도 비싸지 않고 괜찮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 실적 어마무시하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시장 전망치도 매우 좋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안 가는 편이에요. 2022년, 2023년도 지나서 2024년도, 5년도까지 해서 독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좀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LG노텍 같은 경우 어디에 많이 제품을 납품했냐면 테슬라에 제품을 많이 납품했거든요. 특히나 지금 그 테슬라의 AI 인공지능의 그 바로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LG 이노텍의 카메라입니다. 이제 자율주행을 할 때 화면을 앞에 있는 도로의 상황을 보고 영상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분석하는 영상을 찍는 것이 LG 이노텍에 꽤 많은 카메라 장비들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해당된 기업이 지금은 좀 덜 부각받고 있는데 저는 왜 안 가고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되죠. 이런 기업들이 서서히 이 AI 시장과 함께 로봇 시장이 커지게 되고 상용화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매출 성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묵직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은 LG 이노텍 주가도 꽤 많이 적절히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물론 뭐 하루아침에 매집하시기보다는 한 3개월에서 최 못해도 한 3회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에 걸쳐 천천히 매집하시는 게 좋겠죠. 천천히 매집하시는 종목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이런 종목이 조금 조심스럽다. 난 너무 멀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도 괜찮습니다. 핀텔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핀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냐면 말 그대로 영상을 분석하는 기업이에요. AI 영상 분석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기업이 최근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보통 이런 기업들이 재료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급등합니다. 최근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기술력이 있기도 했지만 SBB 테크라든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그렇게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중가 파동이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특히나 SBB 테크가 굉장히 잘 올라갔죠. 핀텔 같은 경우도 기술력도 있고 있기도 하고 저런 말이 좀 어렵고 꼬이네요. 있기도 하거니와
심지어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요런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주가를 매집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노뎁 정도가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핀텔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시고 공략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에서 제가 AI 총 정리 자료집 드린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핀텔도 좋긴 한데 이 자료집에 나오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공략하시기도 굉장히 쉽고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해당 자료집 구글 AI, 마이크로소프트, MS AI, 네이버 AI까지 해서 일정 이슈, 어떤 이슈가 있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한눈에 보기 좋게 싹 다 정리해 놨으니까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삼성 핸드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앞에 맨 처음에 이재진의 사가리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오고요.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사각관리 어플리케이션 화면인데요. 다 무료입니다.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포착 자료 싹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번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잘 기억하실 수 있을 만한 매일매일 접속하셔야 되니까 잘 기억하실 수 있을 만한 아이디랑 비밀번호 만들어 두시고 급등 추천주 클릭하셔서 맨 위에서 보시면 두 번째 2023년도 2배 급등 AI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 공지글이 좀 밀릴 수 있으니까 요즘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위쪽에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맨 아래 이 2배 급등 인공지능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클릭하시면 앞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무료 자료집을 받아갈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께서 꼭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 받아가시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우시기보다는 그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급등 종목 추천주, 빨리 가는 종목도 천천히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80% 이상 확률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최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을 추천드렸죠. 뭐 당일 20% 넘게 급등했죠. 이런 기업들 당일 갈 수 있겠지만 좀 다음날 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다도 확률 높은 종목들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고요.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이 시작하기 9시가 보통 오전 9시, 아침 9시에 보통 장이 시작하는데 그에 30분 전에 해외 시장은 어땠고 주요 증시 브리핑 해드린 거죠. 주요 지표들은 어땠으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는 무엇이고 오늘 어떤 이슈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 그리고 대응에 대한 방법까지 여러분께 쫙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장시작하기 한 10분만 투자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글 보시면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어떤 종목들이 주로 움직일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등주 포착자라고 해서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가장 매력적으로 올랐었던 종목들을 싹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로봇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관련 종목이 급등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싹 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100포인트 무료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해당 유튜브 채널 계속해서 좋은 관심 종목과 내용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정장에 조금 더 매력적인 내용과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